로밍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댓글로 20대가 꼭 해야 할 내용들 영상 올려주세요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의 경험담과 저의 진심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학생인 분들이 많으니까 첫 번째로 휴학입니다. 저는 정말 휴학 없이 대학 졸업하는 건 너무너무 아쉽다고 생각해요. 물론 휴학 없이 졸업해서 잘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일단 회사원이 되고 나면 그렇게 오래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골똘하게 생각도 하고 무언가 하나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주어진 공부하느라 바빴고 대학생 때도 사실 시험 공부하고 과제하고 하다 보면 학기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휴학을 하고 내가 하고 싶던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좀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이런 갭 이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충분히 안 하고 어영부영 시간에 쫓기다가 취업을 해버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 맞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휴학 잠깐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는 20대 때는 너무 서두를 것 없다. 20대에는 지평을 넓히는 기간이다 라는 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30대에는 깊이를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라고 하고요. 휴학하시고 하고 싶던 것도 마음껏 해보고 놀기도 해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물론 저는 정말 돈이 없는 대학생활을 굉장히 가난하게 했어서 그럴 여유가 없이 정말 한 달에 6만 원 쓰고 뭐 10만 원 쓰고 하면서 정말 거지같이 살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했던 건 잘했던 것 같거든요. 휴학하고 뭐 할지는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연애입니다. 20대의 연애와 30대의 연애는 다릅니다. 제 주위를 봐도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고 더 신경 쓸 게 많아지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의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어른으로서 하는 연애와 어릴 때 할 수 있는 연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애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죠.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던데 그 어떻게를 알기 위해서 더 연애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연애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진짜 연애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내가 무슨 연애야 사치지. 학교 공부만 해도 할 게 얼마나 많고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의사결정의 모든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과거에 해봤더니 좋더라 나쁘더라. 과거에 내가 해봤더니 나랑 맞더라 안 맞더라. 그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쳐서 나비 효과가 정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낳는 것처럼 특히 사람 만나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배우자 만나는 일, 여자건 남자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애를 최대한 많이 하시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가볍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10대 때 할 수 있는 연애는 또 너무 서툴기도 한데 20대 때 서툴면서도 좀 가볍게 할 수도 있으면서 또 어쩌다 보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굉장히 연애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남편을 25살에 만났는데 만약에 그 25살 이전에 남편 이전의 남자들을 안 만났었더라면 저희 남편을 보고 매력을 안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그 영향이 강했거든요. A라는 남자를 만나고 나서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B라는 남자 만나고 나서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나름의 교훈들을 가지고 남자를 만나는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도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나중에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많이 겪어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제 주위에는 나는 사귀어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지금 남편한테 미안할 게 없고 추억을 떠올릴 때는 죄책감이 들지 않냐. 그래서 나는 과거 남자가 없는 게 더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억이 있다는 것이 즐거운 부분도 되고 내가 너무 안 만나보고 결혼했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좀 만나보고 남자에 대해서 알고 결혼할 걸. 내가 너무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내가 너무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 보는 눈은 주위에서 뭐라고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겠죠? 뭐 남자를 만나고 싶다, 여자를 만나고 싶다에 대한 팁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기회 많이 만드시고 가볍게 연애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는 대외 활동입니다. 대외 활동이라는 건 학교 안에 캠퍼스에서 하는 거 말고 그 밖에 거 다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아리도 학교 동아리 말고 좀 연합 동아리로 하세요. 그래야 다른 학교 학생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노는 물을 넓힐 수 있는 거고 기업에서 하는 서포터즈, 명예기자, 체험단, 모임들
그런 거에 최대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연히 그런 세계에 들어갔든 아니면 의도해서 들어갔든 간에 그런 거를 겪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좀 나의 관심사를 넓히고 그리고 나의 진로를 찾고 이런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아르바이트예요. 생계형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머스트예요 라고 할 텐데 아르바이트 안 해본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해볼 걸 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알바도 하면서 내가 이 분야에 맞는지 내가 이 일을 나중에 하고 싶은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돈을 벌어보는 그 경험, 나중에도 평생 힘들게 벌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백화점 판매직 아르바이트, 뭐 PC방 아르바이트, 뭐 인형 탈 쓰는 아르바이트 이런저런 거 했었는데 그야말로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경험이 하고 나면 나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더 세상에서 나의 경쟁력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업하는 데에 연결고리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뭐 대단한 해외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꼭 해보세요. 근데 그냥 시간 채우는 용도의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내가 정말 그 현장을 겪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서 직접 뭐 유기견이 됐든 아기들에 대한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직접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야, 내가 20대를 이렇게 보내는 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부러운 일일 수 있구나. 이게 낭비가 될 수도 있구나. 뭐 그런 뜨거운 감정을 직접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멘토링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했는데 조금의 지원금이 있어서 봉사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때 만났던 그 초등학생이던 친구들을 아직도 몇 명 연락을 해요. 걔네들이 이제 취업해서 20대 아가씨가 되었는데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공부를 가르쳐 준 것 뿐이지만 그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의 뭐 상황에 대해서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말고 좀 몇 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는 것도 나중에 취업하실 때에도 자기소개서에 쓸거리도 생기시는 거고요. 진심으로 나에게 변화를 만드는 데에도 그런 장기간의 활동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외국어 공부입니다. 다른 언어여도 괜찮지만 영어가 가장 흔하죠. 영어는 꼭 20대가 아니어도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우리 부모님 세대도 영어 공부할 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해두면 훨씬 도움이 돼요. 이게 나이 들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습득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해봤자 까먹는 거 아니에요? 물론 까먹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마치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한동안 안 해도 좀 쉽게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코드 치는 거를 배우는데 어릴 때였으면 그냥 한 번 보면 다 외웠을 텐데 볼 때는 이해가 가는데 뒤돌아서면 까먹고 벌써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미리 해두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영어를 꼭 뭐 점수를 높게 만들어라가 아니더라도 좀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화 중심으로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회사 가서 출장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외국인 만나게 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뭐 전공도 아니고 어학연수도 안 다녀왔지만 1년 휴학하고 영어를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시기 덕분에 그 이후에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지금 뭐 해외 발령을 낸다? 외국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물론 버벅대고 표현이 유창하지 않은 건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뭐 틀리면서 하는 거고 외국인 친구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거 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고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20대 1년을 열심히 영어에 투자한 거 덕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해두면 쓰임새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건 제가 정말 못해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교환학생 가능하면 꼭 가세요. 어학연수라는 명목으로 꼭 랭귀지 스쿨, 뭐 컬리지를 다니라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살아보는 경험 그거를 좀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사실 회사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특히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외국에서 사는 경험은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가구들, 가전들 다 처분하고 내 직장 다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거 얼마나 기회비용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 때 가볍게 정말 내 몸만 가면 되는 돈 조금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기에 해외 경험을 좀 해보고 나의 뷰를 넓힐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오픈마인드가 되고 내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 그런 거를 겪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는 20대이시면 아직은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어학연수 다녀와서 다시 취업하는 것도 충분히 그러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을 때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전에 미리 해외 경험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에 그게 되게 좋은 추억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8번째는 비슷한 맥락으로 외국인 친구 사귀기입니다. 저는 외국에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외국인 친구들은 좀 사귀었어요. 뭐 저희 학교에 온 교환학생 친구라든지 친구의 소개로 다른 학교에 뭐 교환학생 와 있는 혹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이런 친구들을 사귀어서 좀 같이 스터디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아, 정말 너네 나라는 그래? 라는 거를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한국인들은 정말 나이 몇 살이야? 학교 어디 다녀? 직장이 어디야? 어디 살아? 이런 좀 뻔한 내용들에 더 집중하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나의 관심사, 그냥 일상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얘기하는 게 다른 뇌구조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9번째는 기록 남기기입니다. 대단한 기록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기여도 괜찮고요. 일기가 더 힘들죠, 사실. 연간 단위의 기록 꼭 해두시고 과거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계획까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적어도 1년을 돌아보면서 매년 내가 올해 뭐를 했다. 그리고 뭐를 하고 싶어 했다. 뭐를 하려고 했다. 라는 걸 기록을 남겨놓고 내년에는 이거를 하자라는 거를 남겨두셔야지 나중에 기억이 나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그런 인생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런 기록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만의 기록 방법도 생겼고 제가 살고 싶은 삶의 지향점이 조금씩 명확해져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세워졌거든요. 20대에 그게 명확하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20대에 그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나의 히스토리가 되고 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 버킷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은 영상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100세 인생 시대에 20%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사실 나의 인생을 완전 뒤바꿀 수 있는 방향을 완전 틀어버리는 시기이죠. 취업을 할지 사업을 할지 프리랜서가 될지 한국에 살지 외국에 살지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을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내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나는 죽기 전에 이걸 하고 싶어 라고 쓰는 활동이 상당히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틈 날 때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춤을 좋아해. 그러면 내가 정말 춤을 열심히 연습해서 가장 잘 추는 춤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봐주는 게 꿈이야. 그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연관을 지어서 내가 이왕 춤에 관심이 있는 거 어떤 걸 배워볼까? 라고 관심사가 또 생기는 거고 나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직업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뭐 책을 어떤 걸 읽자, 영상을 어떤 걸 보자, 여행을 어디를 가자 다 괜찮습니다. 버킷리스트 최대한 만들어 보시고 내가 뭐 인생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봤을 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자기 스스로 내면에 대한 발견,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찰,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10가지를 잘 채운다면 후회를 줄일 수 있는 20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과소비하지 않는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의 첫 출발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20대에. 근데 처음 돈을 벌 때 와, 내가 돈을 벌었네 라고 생각해서 사고 싶던 거 이거저거 다 사는 걸 계속하면 결국 계속 그렇게 지출이 늘어나고요. 사람이 100세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회사를 뭐 언제까지 다닐 수 있겠어요? 100년 만년 못 다니죠. 60세에 그만 다니고 나면 나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겠어?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려면 미리 저축들을 해놔야 노후 대비가 되는 거고 꼭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도 생기고 또 돈을 모아두면 굉장히 안정감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어도 좀씩 모으는 습관, 씀씀이 잘 관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돈 관리하는 방법은 관련 영상에서 참고하시고요. 나의 20대를 알차게 보내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